자, 마지막 국어 4-1의 4단원 1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의견. 우리 가기로 치면 여기는 이제 9강, 이제 9강, 10강, 11강이 나옵니다. 10강, 11강. 자, 제일 처음 62페이지부터 봅시다. 구별해라. 사실과 의견의 차이점을 알고 구별까지 하라고? 아, 그게 뭐야? 나 몰라. 그래, 나는 모르지만 다라 박사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안녕하세요, 다라 박사입니다. 지금 사실과 의견의 차이점 궁금해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다라 박사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이죠? 자, 여기 안에 있는 가운데 있는 두 사람 뭐 하고 있죠? 맞아요, 씨름하고 있지요. 이 작품의 제목은 씨름입니다. 이 작품은 단원 김홍도가 그렸고요. 자, 사실과 의견에 대한 부분은 우리 저 리딩 스킬에서도 한번 했던 거죠. 사실, 팩트, 의견, 오피니언이 있을 때. 일반 논설문에서는요, 논설문, 자기 주장이 담겨있는 논설문에서는 보통 의견이 주제죠, 주제. 사실이라는 거는 뭐, 그 산의 높이가 높다라든가, 그 빌딩의 높이가 1550m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그게 주제가 될 수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자기 주장을 나타내는 글에서는요, 자기 견해죠, 견해, 의견. 우리는 이거 해야 한다. 이런 걸 해야 된다.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 이런 건 의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주제라는 거죠.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두 친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정우는 지금 박물관에 단원 김홍도의 그림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서건이는 맞아. 그 가운데서 나는 씨름을 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 사람들의 모습과 표정이 실감났거든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럼 정우랑 서건이의 대화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정우는 실제로 박물관에서 가서 봤던,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서건이는 그림을 보고 나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우처럼 실제로 있었던 일은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서건이처럼 그림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을 의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정우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서건이는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정우는 사실, 박물관에 단원 김홍도의 작품이 그림이 있었어 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림이 마음에 들었어. 개인의 견해, 의견이죠. 예, 의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금 서건이의 일기인데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정우와 함께 박물관 현장 체험 학습을 다녀왔다. 박물관에는 우리 조상의 생활 모습을 담은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림에 나타난 조상의 생활 모습은 오늘날과는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 지금 서건이가 어딜 갔죠? 박물관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봤죠? 우리 조상의 생활 모습을 담은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그림에 나타난 조상들의 생활 모습은 오늘날과는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사실과 의견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 자, 정우와 함께 박물관 현장 체험 학습을 다녀왔다. 사실인가요? 의견인가요?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실제로 현장 체험 학습을 다녀왔으니까 사실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사실이고요. 두 번째, 박물관에는 우리 조상들의 생활 모습을 담은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이 부분은 사실인가요? 의견인가요? 실제로 전시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 사실입니다. 두 번째 문장 사실이었어요.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그림에 나타난 조상의 생활 모습은 오늘날과는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이 들었어. 여기는 생각이 나타나 있네요. 그러면 의견이겠죠. 앞에 두 문장은 사실, 뒤에 있는 문장은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과 의견, 지금 차이점을 알게 되었나요? 그럼 퀴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두 문장은 기억과 니은 문장은 사실이 사실. 전시되어 있고 어딜 갔다 왔다 있는 그대로 사실이죠. 하지만 뭘 보니까 많이 다른 생각이 들었다. I think. 이건 견해지, 견해. 의견이나 견해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사실이냐 의견이냐는 것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사실일까요? 의견일까요?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봄에는 꽃이 핀다. 자, 우리 교재의 70페이지 가볼까요? 70페이지. 네, 70페이지죠? 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봄에는 꽃이 핀다. 사실일까요? 의견일까요? 사실이에요. 맞아요. 사실입니다. 우리 나몰라 잘 알고 있네요. 자, 봄에는 꽃이 피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니까 사실입니다.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이것은 사실일까요? 의견일까요? 이것도 사실 아닌가요?
아, 사실이라고 생각했군요. 이것은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의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책을 많이 읽자. 이것은 사실일까요? 의견일까요? 이건 의견이에요. 오! 맞았습니다. 이것은 의견입니다. 책을 읽는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얘도 의견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생일 선물로 꽃을 받았다. 이것은 사실일까요? 의견일까요? 이제 감이 오네요. 사실이죠? 오, 맞았습니다. 사실입니다. 생일 선물로 꽃을 받은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니까 사실입니다. 어때요? 사실과 의견, 차이점 알게 되었나요? 샘플 문제들 한번 좀 더 보시면요. 친구가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슈도죠, 슈도. 뭐뭐 해야 한다. 슈도. 그러면 의견이죠, 뭐. 보면은 꽃이 핀다. 있는 그대로 사실이죠. 책을 많이 읽자. 뭐뭐 합시다. 우리 주제 법칙 중에 네 번째 법칙. 권유하거나 권고하는 말도. 뭐뭐 하자. 하는 거죠. 뭐 권촉이죠. 촉구하는 거죠. 뭐뭐 합시다. 이렇게. 뭐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 나오면은. 배트로 이제 주제 법칙 중 필자의 주제가 주장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당연히 의견이죠. 그러니까 생일 선물로 꽃을 받았다. 있는 사실 그대로죠. 그 외에도 여러분 호랑이는 동물이다. 사실이고요. 여행은 즐겁다. 여행은 즐겁다. 기분이 좋죠. 의견이다. 의견입니다. 동생이 자전거를 탄다. 있는 그대로 describe 묘사를 하고 있죠. 사실입니다. 나는 누나와 설거지를 했다. 어쩌라고. 그러니까 어쩌라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묘사한 거예요. 사실. 아침에 일찍 일어 슈도해야 한다. 슈도해야 한다. 슈도하면 무조건 의견이죠. 의견. 뭐 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물론 좋다, 나쁘다, 기쁘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도 당연히 의견입니다. 그렇죠? 뭐 좋다, 나쁘다, 즐겁다 이런 것도 이제 의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자, 물을 아껴 써야 씁시다. 뭐 합시다. 부탁, 권유하는, 권고하는 말투. 씁시다. 의견이죠. 합시다. 이거예요. 보면은 꽃이 핀다. 수업이 끝나고 교문을 나섰다. 있는 그대로 사실들이죠. 나는 오이를 좋아한다. 개인의 선호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선호도. 예,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런 것들 다 의견이 되겠습니다. 의견이 되겠습니다. 공공예절을 지켜야 한다. 뭐 해야 한다. 슈도죠. 슈도 당연히 의견이죠. 아기가 운다. 어쩌라고. 사실이죠. 있는 그대로 그냥 묘사하고 있어요. 구시를 깨끗이 합시다. 권고하는 말도. 촉구하는 말도 뭐 합시다. 의견이죠. 토마토는 채소다. 당연히 사실이죠. 생일 선물로 꽃을 받았다. 당연히 사실이고요. 사람은 동물을 사랑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슈도죠. 의견이죠.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 슈도죠. 의견이죠. 자,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표시해 놓으세요. 네, 중요 표시하고요. 자, 72페이지의 상단 부분 여기 한번 봅시다. 사실과 의견에 대한 분류 기준. 사실이라는 건 말 그대로 팩트 있는 그대로에 있었던 일이고 의견이라는 것은 필자의 어떤 생각 같은 것들, 필자의 생각, 필자의 견해, 견해, 생각 이런 것을 의견이라고 하죠. 다하라 박사는 다 안다. 사실과 의견의 차이점을 정리해볼까요?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일, 의견은 대상이나 일에 대한 생각입니다. 모두 기억하세요. 사실과 의견의 이번에는 글을 읽고 사실과 의견 구별해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글이 나와 있어요. 독도를 다녀와서에 관한 글입니다. 이 글은 기행문으로 지은이가 독도를 다녀와서 경험한 일과 그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나타낸 글입니다. 글 살펴보면서 사실과 의견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를 다녀와서는 다음 과이잖아요. 아까 앞에 과는 끝난 모양인데 사실과 의견 차이점에서 정호와 서건이 이야기 안한부 6일에 안 했죠. 정호 서건이는 박물관에서 단원 김홍도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씨름도였던가요? 실제로 있었던 이 일을 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왼쪽에 있던 정우죠. 이쪽에 정우가 뭐랬어요? 자, 박물관에 단원 김홍도의 그림이 있었어라고 말했죠. 근데 이제 서건이 같은 경우는 난 마음에 들었어라고 했죠. 의견을 말했어요. 의견. 정우가 팩트를 말해요. 팩트를. 대상이나 일에 대한 생각을 말한 사람이 서건이죠. 서건이는 박물관에 다녀와서 일기를 썼습니다. 서건이의 일기를 읽고 사실과 의견을 구별해봅시다. 그래서 정우와 함께 박물관에 천장체험 학습을 다녀왔다. 어쩌라고? 사실이죠. 팩트죠. 팩트. 박물관에 우리 조상의 생활 모습을 담은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어쩌라고? 팩트. 사실이죠. 그림에 나타난 조상의 생활 모습은 오늘과는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견이죠.
자, 앞으로 갑시다. 63페이지죠? 네, 독도를 다녀와서 기행문이요. 기행문도 우리가 이제 글을 구성할 때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글을 구성하죠. 어딜 갔다, 그 다음에 다음날 또 어디 일정 갔다. 가장 기본적인 기행문의 구성 방식은 시간에 따른 구성이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렇게만 쓰게 되면 그건 기록의 기행문이 아니라 거기다 개인의 감정과 생각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의견이. 참 이게 보니까 멋있었다, 또 속도가 쓸쓸했다 등등의 생각과 느낌이 꼭 들어가야 제대로 된 기행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첫 번째 문단입니다. 지난 방학 때 나는 가족과 함께 독도를 다녀왔다. 다녀왔네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네요. 자, 평소에 독도에 관심이 많아 독도에 대한 책도 읽고 사진도 여러 장 찾아보았다. 그런데 마침 아버지께서 독도를 다녀오자고 하셨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일도 나왔어요 하셨다. 책이나 인터넷에서만 보던 독도를 직접 가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자, 여기 지금 1번 문단에서 첫 번째 독도를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도 독도에 관심이 많아 책도 읽고 사진도 찾아보았어요. 실제로 한 일들이지요.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다 사실이에요. 그 다음, 그런데 마침 아버지께서 다녀오자고 하셨다. 들었어요. 자, 하셨다. 이것도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내가 직접 들었으니까. 책이나 인터넷에서만 보던 독도를 직접 가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생각한 거니까 이건 의견이지요. 자, 사실과 의견 다시 생각해 볼게요.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일. 의견은 생각이나 느낌. 어떤 대상이나 일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문장은 사실, 마지막 문장 의견입니다. 2번 문단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장은 독도에 다녀왔다. 어쩌라고? 사실이죠. 여러 사진을 찾아보았다. 어쩌라고? 사실이죠. 마침내 아버지께서 독도에 다녀오자고 말씀하셨다. 그대로 아버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는 거죠. 이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내가 독도를 직접 가보는 것이, 인터넷에만 보던, 유튜브로만 보던 가보는 것이 좋겠다고, I think, 이건 의견이죠. 우리는 울릉도에 가서 다시 독도로 가는 배를 탔다. 자, 탔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사실입니다. 배는 항구를 떠나 독도로 향했다. 지금 실제로 독도로 가고 있어요. 향했어요. 이것도 사실입니다. 배 탄 지 한참을 지나 독도에 도착했어. 도착했구나. 자, 도착했어요. 실제로 내가 도착한 거예요.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사실입니다. 배에서 내려 독도에 발을 내딛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떨렸다. 가슴이 떨렸대요. 이건 어떻죠? 사실인가요? 아니죠. 나의 느낌이지요. 얘는 의견입니다. 수많은 괭이 갈매기가 우리를 반겨주었다. 우리를 반겨준 거. 이거 반겨준 거는 지금 실제로 반겨줬다고 느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의견입니다. 우리 2번 문단에서도 사실과 의견 지금 찾아봤지요. 다음 문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를 탔다, 향했다, 도착했다. 전부 다 사실이고요. 가슴이 떨렸다. 갈매기들이 꼭 우리를 반겨준 것 같다. 반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대인의 의견이죠. 의견. 반겨준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3달러. 3번 문단입니다. 독도에는 괭이 갈매기뿐만 아니라 슴새, 바다제비 같은 텃새도 산다고 한다. 산다고 했어요. 들은 내용이네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입니다. 또 맷도요, 물수리, 노랑집박이들은 독도를 휴식처로 삼아 철마다 머물다 간다고 한다. 얘도 한다고 한다. 들은 내용이네요. 실제로 있었던 일 사실입니다. 책에서만 보던 슴새나 바다제비를 직접 보니 신기하기만 했다. 신기했어요. 이거 어떤 거죠? 네, 아예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의견입니다. 자, 독도는 화산섬이라서 식물이 잘 자라기 힘든 곳이다. 이것은 사실인 거죠. 정말 독도가 그런 곳이구나 하니까. 자, 이런 자연 환경에서도 번행초, 괭이밥, 쇠비름 같은 풀이 잘 자란다고 한다. 여기도 지금 한다. 들었어요. 들은 내용은 뭐였죠? 실제로 있었던 일, 사실입니다. 다음 문단에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넓히기가 됐나요? 자, 산다고 한다, 간다고 한다.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이고요. 사실 들은 이야기들이니까 신기하기만 했다. 의견이죠. 잘 자란다고 한다. 사실입니다. 독도는 화산섬에서 식물을 자라기가 좀 어려운 곳이죠. 이건 있는 그들의 과학적 사실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는 번행초, 괭이밥, 쇠비름 같은 풀이 잘 자란다고 한다. 이것도 사실이죠. 자, 이게 번행초라고 하는 건데 주로 바닷가 쪽에 이렇게 짠물이 있는 바다 해변가에 어떤 이런 식물이 살 수 있지 하고 느껴질 때 그 식물이 바로 번행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닷가 쪽에 번행초. 자, 토끼풀과 비슷한 괭이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고양이들이 잘 뜯어먹는다 해서 고양이들이 배탈 났을 때 약처럼 뜯어먹는다고 해서 고양이가 뜯어먹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고 사람들이 이건 고양이 밥인가 보다. 괭이밥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자, 쇠비름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옥상에도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님이 이거 캐지 말라. 아빠 잡초에서 보통 다 뜯어내버리는데 쇠비름을 잘 안 먹어서. 근데 이걸로 이제 이거 뭐 나물 하시려는지 그래서 옥상에 보면 이거 많습니다. 쇠비름. 보통 우리는 이제 돈나물이라고 부르는 요 나무를 많이 캐갖고 오잖아요. 이게 옥상에 되게 많잖아요. 얘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돈나물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게 쇠비름인데요. 돈나물. 오늘도 많이 좀 캐갖고 왔는데요. 돈나물. 이 쇠비름은 주로 약재로 많이 쓰는데 가끔 이렇게 생으로 먹기도 무침으로 먹기도 합니다. 몸이 차가운 사람한테는 좀 안 맞고요. 보통 이제 오줌 같은 거 잘 안 나오라 이런 사람들 이뇨작용에도 좋고 쇠비름이 효능해가지고 나오죠. 소변이 원활하게 나오도록 도와주고 해독 및 이뇨제로 사용된다. 그게 쇠비름이 되겠습니다. 좀 맛이 비리다 해서 비리다이죠. 쇠비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하겠습니다. 4번 문단입니다. 독도에서 동해를 바라보니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았다. 여기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았어요. 이거는 내가 지금 독도에서 동해를 바라봤을 때 느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의견입니다. 자, 우리나라 동쪽 끝섬인 독도를 아끼고 독도에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여기 나왔죠. 생각했다. 생각했구나. 그러면 의견이죠. 아름답고 생명력 넘치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이 아주 자랑스러웠다. 자랑스러운 것도 나의 생각이에요. 여긴 전부 다 의견이 나타나 있는 문단이네요. 지금까지 사실과 의견을 찾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몇 문장만 뽑아봤는데요. 자, 네 번째 단락이 여기 보시면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았다. 이거는 이제 의견이고요. 독도에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역시 의견이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거죠. 매우 자랑스러웠다. 이것도 역시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1페이지의 상단부를 봅시다. 71페이지. 어느 것도 적으세요. 71페이지의 상단부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부분이죠. 이 부분. 여기입니다. 먼저 여기서 살펴보기 전에 사실과 의견. 자, 차이점과 구별을 해볼까요? 자,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일, 그리고 의견은 대상이나 일에 대한 생각을 의미합니다. 근데 사실에서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한 일, 들은 일, 본 일 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의견에는 생각이나 느낌이 나타나 있었죠. 그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난 방학 때 나는 가족과 함께 독도를 다녀왔다. 자, 내가 직접 간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 그러면 사실이지요. 자, 그 다음 우리는 울릉도에 가서 독도로 가는 배를 탔다. 내가 직접 탔어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독도에는 괭이 갈매기뿐만 아니라 슴새, 바다제비 같은 텃새도 살고 있다고 한다. 들었어요. 실제로 들었어요. 사실입니다. 자, 독도에서 동해를 바라보니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았다. 이것은 나의 느낌. 그쵸?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았어요. 느낌이 나타나 있으니까 의견입니다. 그 다음 아름답고 생명력 넘치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이 아주 자랑스러웠다. 자랑스러웠다. 여기 부분 의견입니다. 이거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까? 근거 찾아보기 볼게요. 다녀왔어요. 그쵸? 우리 다녀왔어. 실제로 있었던 일 내가 직접 한 일이에요. 한 일은 사실에 들어간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자, 독도로 가는 배를 직접 탔어요. 탔죠? 한 일. 얘도 한 일이니까 사실이구나. 자, 살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들었어요. 들은 일도 사실이었어요. 자, 아까 사실에 한 일, 들은 일, 본 일 이렇게 사실에 포함한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 의견.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아서 내 느낌이 나타나 있어요. 느낌은 의견에 해당하는 거죠. 아름답고 생명력 넘치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이 아주 자랑스러웠어요. 자랑스러운 건 내 생각, 느낌과 생각은 의견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실에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거고요. 한 일, 본 일, 들은 일. 자, 가족과 독도를 함께 다녀왔어. 한 일.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여러 가지 새가 살고 있다고 들었어. 들은 일. 그리고 또 예시로 내가 아기가 울고 있어. 이렇게 본 일. 이것도 전부 다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자,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았어. 이거 느낌. 그 다음에 아주 자랑스러웠어. 독도는 자랑스러워. 내 생각과 느낌이 나타난 것은 의견입니다. 자, 사실과 의견 우리 구별해 보았는데요. 이제 알 수 있겠나요? 자, 사실과 의견에 대한 차이 확실하게 구별해서 잘 표시해 보시고요. 됐죠? 사실과 의견을 구별해 보세요 했어요. 그러니까 독도를 가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라면 무조건 슈드나 생각이라면 무조건 의견이죠. 가슴이 떨렸다. 당연히 의견이겠죠. 신기하다. 개인의 의견이죠. 감상, 의견, 느낌. 딱 트이는 것 같았다. 의견이고요. 가졌다고 생각했다. 자랑스러웠다. 다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걸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다 사실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앞쪽에 좀 올라가 보면 글쓴이 독도와 관련해 평소에 어떤 일을 했나요? 독도에 대한 책도 읽고 사진도 여러 장 찾아보았습니다. 평소에 독도에 관심이 많았었죠. 그래서 책도 읽고 사진도 찾아봤는데 제 아버지께서 독도를 다녀오자고 제안을 하셔서 인터넷으로만 보던 독도를 직접 가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독도에 관심이 많아서 책도 읽고 그 다음에 사진도 여러 번 찾아보고 이런 거야. 자, 그 다음에 글쓴이가 독도에서 본 곳은 무엇이냐 했는데 괭이 갈매기, 슴새, 바다제비, 번행초, 괭이밥, 새비름, 동해 등입니다. 네, 이것이 괭이 갈매기고요. 서양에서는 이제 블랙테일이에요. 검은 꼬리 갈매기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서 왜 괭이 갈매기라고 부르냐? 이것이 고양이 소리 비슷하게 냐옹 냐옹 이런 소리가처럼 꾀악 이런 소리를 내기 때문에 고양이 소리를 닮았다가 괭이 갈매기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이 슴새라고 하는 새인데요. 자, 슴새에 이어서 아까 우리가 번행초나 괭이밥, 새비름, 동해는 뭐 바다 이름이고요. 다 봤죠. 몸전체가 검은색인 이 새가 바로 바다제비라고 하는 새입니다. 바다제비. 글쓴이가 독도에 가서 생각한 것은 뭐 독도를 아끼고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고 독도가 되게 자랑스러웠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독도를 알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리고 생명을 넘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이 매우 자랑스러웠다라고 했죠. 사실과 의견을 구별해 보세요. 지난 방학 때 나는 가족과 함께 독도를 다녀왔다. 당연히 뭐예요? 사실이죠, 사실. 독도에 관심이 많아 독도에 대한 책도 읽고 사진도 여러 번 찾아봤다. 어쩌라고. 있는 그대로 서술했죠. 사실이죠. 그런데 마치 아버지께 독도를 다녀오자고 하셨다.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옮긴 거죠. 사실입니다. 책이나 인터넷에서만 보던 독도를 직접 가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나는 생각했다. 의견이죠. 의견이죠. 그것은 사실이고요. 자, 이번 64페이지 하단, 64페이지 하단. 64페이지 여기 하단 부분에 보시면 하단 부분입니다. 다하라 박사는 다 안다.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봐요. 사실을 나타낸 부분에는 한 일, 본 일, 들은 일 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의견을 나타낸 부분에는 느낌과 생각이 나타나 있습니다. 모두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방법. 네, 한 일, 본 일, 들은 일은 사실이고요. 그 일에 대한 생각이나 그 다음에 느낌은 의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해서 총 9강, 전체적으로 4단원이죠. 4단원의 첫 번째 강의가 끝나게 됐습니다. 이번 4단원 3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9강, 10강, 11강이 되겠습니다.